마켓나우 2부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지혜입니다. 자, 오늘 시장 또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3,900선 넘어섰거든요. 오늘은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가 코스피에 들어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환율 많이 걱정하시더라고요. 1,440원대 위로 올라가서 6개월 내 최고치 있었는데 그래도 29일 날 한미 정상회담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미중 정상회담, 우리나라 경주 일정 이런 부분이 확정이 되면서 환율 여러 가지 이제 변동성은 경계가 되지만 그래도 한 10원 정도 내외로 좀 떨어지는 흐름들. 그래서 1,434원 정도 지금 지나가고 있다라는 점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의 흐름들은 실적 없이 기대감으로 올랐던 섹터들이 거품 이런 논쟁이 나오면서 떨어졌다가 최근 이제 일부 실적들 보면서 괜찮게 나온 실적을 중심으로 해서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반발 매수세가 나오는 거, 그게 하나의 특징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부분이 실적과 더불어서 긍정적인 이제 모멘텀을 갖고 있는 거. 요즘에 개인 투자자분들 그 투자 성격을 잘 보셔야 되는데 기업 가치도 가치지만 상승 모멘텀에 투자하면서 증시를 끌어올리는 그런 상승 동력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레버리지 투자 상품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는 것도 그 방증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런 수급의 특징도 잘 아시면 투자의 트렌드들도 알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오늘 전반적으로 시장을 이끄는 섹터는 반도체 그리고 전력기기 전선 섹터 이 부분에 있다. 2차 전지 관련 주까지 있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오늘 두 가지 섹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가 올라도 이상하지 않다. 계속 좋은 소식이 나오니까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시황 보고 나서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텐데 JP모건에서 목표 주가를 정말 대폭 상향했습니다. 65만 원짜리 목표 주가가 나왔는데 SK하이닉스는 29일에 실적 발표되니까요. 요거는 이후에 조금 더 자세하게 분석을 해드릴 거고요. 아시다시피 이제 인텔이 3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예상외로 잘 나왔습니다. 인텔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죽을 썼다가 미국 정부에서 지분을 인수하면서 이제 미 정부가 대주주로 올라섰는데 그 이후에 처음 실적을 발표하는 거였는데 아무래도 자금이 이제 유입이 됐고 PC 이런 수요 이런 부분 뭐 AI 관련해서도 긍정적인 힘이 좀 실려서 그런 흐름 때문에 3분기 깜짝 실적을 낼 수 있었다라는 부분 포착이 되고 있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앞으로 인텔 추가적인 주가 상승을 위해서 파운드리 사업부 부분의 매출 성장 이런 부분을 보셔야 될 텐데 이런 얘기는 했거든요. 일단 공장 가동 이런 부분에 있어서 TSMC와 삼성에 앞서서 우리는 최첨단 2나노 공정에 대한 자신감 이런 부분을 피력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이쪽에서 잘 받쳐줄 수 있을지 그동안 이거 못해가지고 적자 늪에서 허우적 냈었잖아요.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랜리서치가 호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인텔은 그래서 이제 시간의 주가에서 한 7% 넘게 급등을 했고요. 랜리서치도 호실적 기록했고 AI 수혜의 대표적인 장비주의다 이런 분석이 나와줬습니다. 이 외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구글 그리고 엔스로픽 같은 경우에도 수백억 달러 규모의 클라우드 확대를 이제 공식학교 이제 사업 비즈니스 소를 맞잡는 거. 어쨌든 AI 시대의 클라우드 사업에 대한 캐파가 증가가 되면서 이런 부분이 AI 메모리 이런 부분에 훈풍을 가져다 줄 것이다라는 가능성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SK하이닉스 52주 신고가 쓴 흐름들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후에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릴 거고요. 두 번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력설비주 강합니다. 3분기 실적 뚜껑을 열어봤더니 역시나 좋은 흐름들이 나왔고 앞으로는 더 좋을 것이다. 여기에 시장이 베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슈퍼사이클에 올라탔다라는 분석 전해드리면 일단 HD 현대일렉트릭 이거 이후에 조금 더 자세히 분석해드릴 거거든요. 근데 UBS에서 목표 주가 올렸고 국내 증권사에서 100만 원짜리 목표 주가가 나왔는데 오늘 급등하는 흐름들 나타내주고 있고요. LS 일렉트릭 역시 실적이 이미 잘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실적 발표한 이후에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를 더 올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 실적의 발표가 돼요. 그런데 3분기 영업이익이 1년 새 4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시장에서는 예측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 좀 담아냈습니다.
지금 전력기기 수요 이런 부분에서 매출이 증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게 북미 쪽에서 그 전압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노후망이 교체 수요가 있습니다. 40년 이상 됐다고 하니까 빠르게 이제 교체를 할 시기가 됐다라는 부분이고요. AI 데이터 센터 많이 만들어낼 니즈가 빅테크들에게는 있는데 이 때문에 전력 인프라 수요도 급증하는 거 양대 호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에 초고압 변압기 수출하는 기업들이 요즘에 튀는 이유가 AI 시대에 굉장히 전력 많이 가져가면서도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이슈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주목을 받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관련 기업들이 공장을 신축하거나 증설하는 흐름들이 나타나는데요. HD 현대 일렉트리닉 같은 경우에도 울산에 이제 공장이 이제 있는데 그런 울산이나 엘레바마 공장 이런 부분에 4천억 원 투자를 이미 집행을 했고요. LS 일렉트릭은 부산에 있는데 1,000억 원 투자를 했잖아요. 올해 이제 증설 만료하고 12월부터 차근차근 생산을 이제 돌린다고 합니다. 그런 흐름 좀 보시고 해외 성장도 지속 중이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십시오. 이후에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릴 거고요. 시장에 이렇게 많이 오르는 거는 아마 이 덕분일 것 같습니다. SK 하이닉스, 왜냐하면 SK 하이닉스가 오늘 5%대 상승하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이유가 또 JP 모건이 또 긍정적인 평가를 해서 이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정말 목표 주가를 대폭 상향했습니다. 65만 원짜리로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보니까 완전히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이 주가 상승 프레임을 새롭게 쓰였다라고 보여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 두 가지로 압축해서 본다면 업사이클 그런 부분이 앞으로 이제 장기화될 것이다라는 가능성 그리고 마진이 좋아져서 체질이 완전히 개선될 것이다. 이런 두 가지 축으로 설명을 해놨습니다. 구체적으로 가보면요. 27년까지 EPS 그러니까 이제 순이익이 좋아질 것이다라는 가능성 언급했고 18%에서 29%까지 높여 잡은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메모리 업사이클 초입에 레버리지 극대화라고 써놨지만 쉽게 얘기해서 메모리 가격이 상승하면서 가장 큰 탄력적인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기업이 SK 하이닉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숫자 데이터 이런 부분으로 확인이 가능할 텐데 앞으로 그래서 이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는 걸 텐데 내년 영업이익률이 56% 정도 뛸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고요. 디램과 낸더 쪽에서 잘해줄 텐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HBM도 HBM이지만 이제 전통 반도체 쪽에서도 잘해주니까 이 가격 전망 이런 부분이 1년 사이 디램은 24% 그리고 낸드가 한 18% 좋아질 것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쪽도 잘하지만 이제 JP모건 같은 경우에는 HBM 시장의 구조적인 성장에 대한 수혜를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흐름들이 일부 있었습니다. HBM 수주 계약에 대해서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AG, 맞춤형 반도체 주문 제작이 느는 이런 흐름들도 좀 같이 보셔야 되는데요. HBM3E나 HBM4가 잘 팔리는지 그 여부 또 긍정적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걸 거고요. HBM 비중이 21%인데 내년에 이제 집중적으로 여기에 이제 공략하는 분들이 있어서 30% 27년 말 이렇게 늘어날 것이다. HBM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수익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이걸 좀 긍정적으로 바라봤습니다. 오픈 AI 파트너십 이거 AI의 최대 규모의 프로젝트이고 여기와도 이제 협력을 하고 CSP 토큰 이코노믹스 예전 한번 얘기해드린 적이 있는데 AI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 오픈 AI,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이런 기업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쪽에서 AI 데이터 센터 운영하다 보니까 수많은 메모리, 수많은 GPU, 수많은 여러 가지 관련 그런 제품을 씁니다. 그래서 그거와 연관된 일반 디램들 조달이 가속화될 가능성 이런 부분을 언급을 했습니다. 스타게이트 굉장히 이제 중요한 상황인데 6개월 내에 파트너십 맺었으니까 그쪽에서 어떠한 프로젝트가 진행되는지 그게 확인이 좀 필요하다고 했고요. 만약에 논의를 하는 그 물량에 있어서 25%만 집행이 되더라도 27년 이후 장기 업사이클 성장세가 지속이 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목표 주가 65만 원짜리 내놨으니까 보시고요. 국내 증권사에서는 더 높은 그 리포트를 내놓은 부분도 있는데 JP 모건에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높은 단가를 써낸 리포트여서 굉장히 주목이 된 하루가 아닐까 싶습니다.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HD 현대일렉트릭, 오늘 시장은 SK하이닉스 그리고 HD 현대일렉트릭의 날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UBS에서 목표 주가를 92만 원으로 잡았습니다. 목표 주가는 이렇게 되면은 기존 목표 주가 대비 61% 늘린 건데요. HD 현대일렉트릭 오늘 52주 신고가 기록했고 앞서서 언급드린 LS 일렉트릭 역시 52주 신고가 기록하면서 전력 인프라 대장주의 면모를 오늘 톡톡히 보여주는 하루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이유는 전력망 수요가 구조적으로 급증을 하면서 이익률이 개선이 될 거라서 구조적인 수혜주다라는 얘기입니다. 3분기 영업이익률이 24.8%로 관세를 제외해도 마진이 한 25%가 넘는다고 하니까 이 정도 나오는 거는 내실이 굉장히 튼튼해졌다라는 걸 또 증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실적 보고서 더 증권사에서 확신을 얻은 모습, 그게 오늘 반영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3분기 좋았고 4분기 역시 매출이 증가할 가능성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북미,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워낙 노후화됐기 때문에 교체 수요 빠르게 붙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유럽 쪽에서도 친환경 놓치지 않기 때문에 변압기 수요는 늘 것이다라는 가능성 있습니다. 이렇게 숫자 써놨지만 초고압 변압기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미국의 3대 전력망 운영기관의 수요가 는다라고 하는데 텍사스 기반의 전력청 있고 동서부, 중부 전력청. 그러니까 텍사스 이쪽이 어떻게 보면 이제 중심이 되는 거고 동서부, 중부 쪽으로도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전력청 수요가 이런 부분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제 한 가지 약간 리스크가 예전에 이제 부싱 병목이라고 해서 부싱은 전류가 막 새어나가는 그런 부분을 막는 튜브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게 병목 현상이 있어서 약간 사업하는 데 차질이 있었습니다만 그것도 독일 기업과 공급 계약을 하면서 해소가 되는 흐름들이다. 이렇게 UBS에서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올해 수주 그 예상 밴드가 있을 텐데 그 초과 달성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봤고요. 지금 HD 현대일렉트릭은 울산과 엘라바마에 4천억 이미 이제 투자를 했습니다. 생산 라인 이쪽으로 조금 더 추가 생산보다는 확장을 하면서 단계적으로 점진적으로 좀 사업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라는 의중이 있으니까 이 부분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페이지 보면은 이건 이제 UBS가 92만 원까지 올렸다라는 거고 지금 쭉 그 우리나라 증권사의 목표 주가를 제시했는데 이게 그동안 최근이 아니라 오늘 아침에 나온 증권사 리포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나온 그 HD 현대일렉트릭에 대한 주가 상향 대부분이 올렸다라는 걸 좀 보여드리려고 좀 정리를 해봤고요. 가장 높은 거는 SK증권과 신한투자증권인데 100만 원까지 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놨습니다. 한 주당 100만 원이면 이제 황제주잖아요. 최근 뭐 어제 두산 소개시켜드렸지만 이제 HD 현대일렉트릭도 황제주가 되는 건지 굉장히 기대감 있게 증권사들은 봤고요. SK증권은 트럼프도 막지 못한 변압기. 그러니까 이제 관세 이슈에도 수출 잘 나온다는 얘기고 신한투자증권은 실적과 수주 서프라이즈, 호황 종료 시점 예측 불가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긍정적인 모멘텀 그 리포트 그 제목에서도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볼게요. 금이 4,300달러에서 온스당 뭐 오늘은 살짝 반등하긴 했습니다만 4,000달러 초반까지 떨어지면서 12년 내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라는 흐름 있잖아요. 그래서 최근 더 많이 갈까라는 궁금증이 있으실 것 같은데 오늘 아침에 대신증권에서 금도 오를 거고 금이 오르니까 따라서 유가도 오를 것이다. 이런 또 흥미로운 리포트를 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금값이 단기적으로 이제 큰 폭으로 조정됐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가 사실 인도에도 있더라고요. 인도는 세계 금 수요 국가 중에 2위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10월과 한 11월경에 인도 힌두교의 최대 축제가 있는데 디왈리 축제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부와 번영을 위한 하나의 상징,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축제인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 축제 하나 있고 이 축제와 겸해서 결혼 성수기라고 합니다. 시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전에 금을 많이 매수하는 그런 흐름들이 인도에서 있었다고 하는데 이 시기가 지나면서 이제 결혼이 시작될 텐데 그 성수기가 이미 이제 금이 이제 많이 샀으니까 잠시 쉬어가는 흐름. 그 때문에 금이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았다라는 이슈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이슈 있는 상황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값은 계속 오를 것이다라고 대신증권에서는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중앙은행, 각국의 중앙은행에서 금을 매입하는 걸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장기 상승 추세가 유효하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특히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잖아요. 그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거에 대한 해지, 안전자산으로 금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인데 뭐 달러 약세를 기반한 뭐 이런 흐름들이 얘기가 되겠죠. 어쨌든 그런 흐름들이 앞으로도 지속이 될 것이다라고 대신증권에서는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금이 이제 앞으로도 오를 건데 유가도 오를 것인가? 최근 이제 유가가 많이 떨어져서 정제 마진이 뭐 개선돼서 정유주와 화학주가 오르는 흐름들로 브리핑을 해드린 적도 있는데 어쨌든 유가가 오른다라고 지금 이 시점을 기점으로 얘기하는 거는 금이 유동성 선행 지표로 유가가 20개월 뒤에 따라 오르는 흐름들. 그래서 20개월 뒤 유가 상승의 예고는 금이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내년 미국 중간선거 이후에 경기 부양책이 확대가 되면요. 아무래도 뭐 공장 돌리고 여러 가지 기름쓸 일이 많아질 테니까 유가가 점진적으로 오를 것이다. 한편으로는 이렇게 또 생각을 한 부분이 있었고요. 지금 문제가 되는 건 사우디 증산입니다. 왜냐하면 생각보다 더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하루 연말까지 한 165만 배럴 정도 증산할 거라고 보지만 근데 이거는 이제 단기 변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내년 공급 부족 현상 이렇게 나오는 게 지금 많이 뭐 사우디나 UAE 같은 경우에는 이게 많이 이제 늘리면서 동참을 하고 있지만 다른 산유국 같은 경우에는 유가가 너무 낮아서 지금 그 모멘텀이 안 생깁니다. 신규 유전 개발에 대한 모멘텀이 안 생기기 때문에 멈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펙 산유국 같은 경우에도 생산 한계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석유 이런 부분을 뭐 유전 개발 이런 부분이 위축되니까 공급이 확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공급이 줄면서 가격이 오르는 구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사우디뿐만 아니라 이런 국가뿐만 아니라 미국 셰일 기업 같은 경우에도 지금 유가가 너무 낮아서 생산의 한계를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 유가가 $60 밑으로는 적자 구조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업을 굳이 안 하려고 하는 모습. 그래서 향후 공급 여력이 부족할 것이다. 비슷한 맥락에서 산유국과 미국 셰일 이런 쪽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차츰차츰 유가는 오를 거고 금, 선행지표를 오르고 있어서 지금을 기점으로 유가 상승 이런 부분, 그러니까 반등이라고 표현해야 되겠죠. 그런 부분은 눈여겨보라라는 전략이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내일입니다. 다음 주입니다. 이 에이펙 정상회담 이런 부분을 눈여겨보실 텐데 빅 이벤트 접어들기 전에 주요 포인트 대신증권에서 또 이어서 얘기를 해드리면 지금 한미 협상 진전 시 원화 약세가 완화가 될 것이다. 1,440원 선 6개월 만에 최고치 갔다가 오늘 떨어지는 흐름들이 있었는데요. 아무튼 좋은 협상에 대한 이슈 있으면 그런 부분은 이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미중 정상회담 이제 30일에 열립니다. 세기, 단판 이런 부분이 기대가 되는데 히토류, 관세 협상 이런 부분에서 긍정적인 흐름이 나와주면 좋은데 약간 삐끗하면 또 위험 자산 회피 심리가 또 나타날 수 있어서 이건 좀 경계 심리 갖고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한 이슈 있고요. 미국과 일본의 통화정책 회의에 대한 부분도 다음 주 눈여겨보셔야 되는데 금리 환율 변동성을 확대할 가능성 이제 있으니까 보시고요. 일단 연준은 CPI 발표 이후에 FOMC 진행할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지금 QT 종료 시그널 이런 부분도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지만 지금 CPI 부분이 헤드라인 CPI는 상승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고용 둔화가 너무 신경 쓰여서 이런 부분은 가만히 된 바 CPI가 너무 많이 이상하게 나오지만 않는다면 정책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일단 예상을 했습니다. 근데 셧다운이 장기화될 시에 소비 심리가 위축이 되면서 경기 하방 압력은 좀 지속이 된다고 하는데 지금 무급으로 일하는 그러니까 그 돈이 안 나가는 정부 인력들 많기 때문에 고용시장 위축 우려감 일단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흐름에서 앞으로 경제 판단 잘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빅 이벤트 주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잘 치러야 되는데 이 안에 중요 이슈도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